괜찮아지겠지 하다가 1년이 다 가버린 것 같아요. 나들이도 못 나가게 된 것 같아요. 2단계 되면서부터는 안 나갔거든요. 실내에서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우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교사대회를 축하합니다. 저는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괜찮합니다. 어려운 얘기들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지제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뉴 노멀리티, 새로운 관습을 추구하는 길고 어려운 여정의 시작 단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느낌을 온 인류가 동시에 체험하게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육아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아니면 공동육아의 가치는 이 시대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나? 이런 질문인데요. 저는 공동육아가 사실 이러한 시대에 대한 그 준비를 미리 해온 그런 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동육아의 초기 단계부터 저희는 이 시대에 지배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 특히 현대 문명이 주장하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가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염려한 만큼 정말 그 반대의 주장을 현실 사회, 이 아이들 키우는 이 영역에서 작은아마 실천을 하려고 애써온 그런 운동입니다. 모두들 기가 막혀 했죠. 더 작게, 더 적은 사람들이,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하루하루의 생활 리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새로운 삶을 만들고 경험해 보자고 해온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동육아 운동이 갖고 있는 그 철학과 그 가치관을 꿰뚫어 이해한 사람들은 공동육아가 이 시대의 가장 급진적인 혁명적인 운동이었다고들 얘기들 한번 했습니다. 현대 문명이 스스로 그 한계를 드러낸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고 더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있게 새겨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블루라는 말은 사실은 상태라는 느낌이라기보다도 우리를 정말 우울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끝날 수 있는 상태는 우리가 희망을 갖죠. 지금 이것이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러는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막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될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오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찾고 그리고 희망을 일구어가는 게 인류의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정말 마스크 쓰고 일상을 보내야 되는 그 아이들하고 1년을 견뎌내신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근데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 이거는 중요한 인생의 경험입니다. 보통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인생, 그리고 또 결핍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사람들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인생이 또 우리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 수없이 많은 변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저는 공동육아 아이들은 특별히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바깥놀이도 많이 못하고 또 정말 아이들하고 또래들과 끈끈하게 같이 얽혀서 지냈던 그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결핍감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고난 이겨내봤고 결핍도 견뎌본 그 아이들이 바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나 이겨낸 경험이 있다. 라는 최소한의 자신감을 갖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납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근데 사실 그냥 게임방에서 혹은 혼자서 게임만 하면서 텔레비만 보면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결핍감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껏 게임할 수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결핍감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시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시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모색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중요한 희망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문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지금 현대사회의 인류의 가장 큰 그 위기는 기후위기, 모두가 잘 아는 기후위기가 있죠. 그 다음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다른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인간들이 디지털화된다는 겁니다. 인류에게는 정말 새로운 종류의 도전입니다. 지식 정보만 디지털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이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이제 개인이 그 핵가족도 모자라서 개인이 더 분자화되고 이제 더 분열이 돼서 나의 시간, 나의 감각도 계속 단절되고 분열화되고 있잖아요. 무한 분열되고 있어요. 그렇게 분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결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이 문명적 위기, 세계적 위기는 인류 전체가 힘을 합쳐야 겨우 극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욱 문제는 우리 문명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자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열의 문제 중에 미디어, 디지털화 미디어 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하고 어린 시절부터 또 생활 과정에 더 많은 시간 의지하고 노출된 사람일 경우에 실제로 인식도 디지털화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책도 있습니다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그런 그동안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혹은 주변과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또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 문명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육아 현장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모든 그 사물을 또 생활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과 생활 시간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육아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같은 미디어 디지털 시대에 오아시스라고도 할 수 있고 작은 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시대착오적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디지털은 도구입니다. 효과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판단은 종합적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조정 디지털에 지배당하지 않고 디지털이란 도구를 마음껏 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종합적 판단력과 종합적 체험, 생활 경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디지털로 떠밀어 갈 때 공동육아는 또 공동체 교육 현장은 가능한 더 많은 시간, 더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아이들이 탈디지털화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미디어 교육과 온라인 미디어 정보들을 접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미디어 교육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려면 온라인 다음엔 온라인으로 보낸 시간만큼 오프라인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경험했으면 온라인으로 경험한 만큼 경험한 것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좋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종합화시키면 충분히 그 종합력이 나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했던 경험을 그 말로 했을 때와 글로 했을 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층이 많은 아이들은 짧더라도 글로 정리해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종합적인 도구로서의 미디어, 도구로서의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격차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요. 이를테면 코로나 상황에서 고3은 학교를 가게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게 했었잖아요. 저는 이건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고3은 혼자 공부를 해도 돼요. 오히려 시험 공부 집에서 혼자 해도 되고 그거는 그야말로 저는 EBS도 별로 좋은 방법 아니지만 그런 건 온라인으로 학원 수업은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래 관계가 만들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생활 경험들이 쌓이고 그리고 함께 학습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것을 정말 아이들이 더 잘하는 애도 있고 좀 못하는 애도 있고 또 잘해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은 이건 나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하는 거 이런 그 편차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상하 편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걸 좋아하는구나. 쟤는 체육을 잘하고 얘는 미술을 잘하고 얘는 그 수학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편차들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학습 진도, 이 온라인 이러면서 계속 지식을 떠먹여 주는 거, 그것을 얼마나 받아먹고 그것을 또 암기해 가지고 시험 점수로 뱉어내는가, 이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그런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교육의 본질을 좀 잊어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우리 공동육아, 공동체교육의 선생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접속하고 상대적으로 결핍된 환경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지해 줄 수는 있죠. 아이들이 뭐 소외와 배제와 혹은 그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도를 따라가게 한다기보다는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더 체험적으로 느끼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진도 때문에 기죽지 않는 아이가 일단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한다는 뭐 결핍감이나 아쉬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은 어떤 균형 감각은 필요한데, 실제로 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을 인식해서 이 아이들이 혹시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지가 필요하다, 이게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저는 학습도 필요하고 뭐 디지털 서포트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그것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재미없게 했다 그러면 여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곳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행학습하고 온 아이들보다 더 재밌게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초등교사들 중에는 공동육아 출신 아이들을 더 이뻐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는 다 시들한 그 수업이 걔한테는 너무 총총하게 새로운 수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결핍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오히려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거기서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육아 교사들이 앞으로 어떤 화두를 지니고 살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그 공감과 연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혹시 우리가 공동육아의 그 작은 현장 안에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 만들고 누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고, 또 제한된 숫자의 부모님들과, 또 늘 든든한 동료들과 이렇게 살아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찼잖아요. 공동육아 현장 지금 시끄럽지 않은 현장이 없지만 민주주의가 워낙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는 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의미 있고 그런 그 직접 민주주의 좋은 힘이 있는데, 거기 그런 삶만으로는 우리가 닥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혹시 유아교육이 혹은 유치원 교육 같은 게 우리만의 작은 이런 그야말로 놀이터나 그 작은 천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따뜻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 어떤 의미에선 환상적인 아동교육의 이미지가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꿈 같은 그런 나날로 흘러가죠.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고립된 섬으로 그런 방식으로만 살도록 내버려 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입장들, 다양한 처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만남도 적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계기에 저는 인류를 뭐 조국과 민족 이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최초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기를 마주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그 이후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그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이니 무슨 세계관이 얘기했을 때 글로벌 사회 했을 때 그때 그렇게 뭐 자본주의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더 많은 것들 더 싸게 오가면서 소비하는 그런 의미의 글로벌이 아니라 이젠 생존적 위기의 운명 공동체로서 인류를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 그런 감각 한번 가져보죠. 우리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놀아봤나요? 인류적 감각으로 한번 공동육아가 상상도 하고 공상도 하고 놀이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 식민지 시대 겪었고 또 분단 시대를 겪으면서 상당히 우리 민족 전통 문화가 유린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을 일찍 키우자. 우리도 그걸 되찾고 좀 누려보자 하는 노력을 해왔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그건 우리한테 큰 기쁨도 주고 보람도 줬어요. 이제 공동육아 조금 더 소비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예 우리 생활과 의식 속에서 인류를 공감하고 인류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꿈과 그런 놀이를 하는 그런 공동육아가 됐으면 하는 생각했어요. 그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생각, 다르게 생긴 사람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음악을 듣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함께 살아야 되고 좀 체감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비로소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유럽의 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 우리말을 한번 막 들려달라고, 한국말을 해보라고, 노래 불러봐 달라고. 거기 악기는 어떤 악기가 있느냐고.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에는 저런 소리,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얘들이 마주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 공동육아 현장에 조금 더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좀 스며들어오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보다 폭넓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나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이미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나라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라는 게 꼭 바깥으로 나가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사실 축제 하나만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축제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이 다르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소한 일들을 재미로 호기심으로
자발적 호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호기심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이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계기, 버릇 이런 것들을 가져보면 훨씬 넓은 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기 영어 교육 같은 것들을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영어를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을 때 그야말로 해야 되는 일 그거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영어로 시작하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습으로서 영어를 출발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놀이로서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참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에 대한 너무나 편협한 그러니까 좀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류의 언어 이런 거에도 그냥 호기심으로 놀아봐도 좋지 않을까. 뭐 아이들의 관심이라는 건 좀 다양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도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계기를 마련해줘도 좋고 어린이집에서 그렇습니다. 뭐 사실 축제 같은 것도 상당히 재밌는 축제 있어요. 틴자인이라고 그래갖고 동남아시아의 열대 쪽에 있는 사람들 축제 같은 경우는 그 물축제 같은 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하고는 계절이 안 맞지만 그런 축제 놀이 방식 같은 걸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응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라틴 쪽에 남미 쪽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사이엔가 좀 우리 사회에 좀 우리 적어도 공동육아 현장에서는 좀 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그게 영어 학습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적인 의미의 해외여행 쪽으로 돼버려가지고 이미지가 그야말로 소비와 그런 과시의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오히려 건강하게 공동육아가 그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공동육아가 우리 프로그램 안에 우리의 놀이 생활 안에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해요. 타이 음식도 먹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요리도 좀 많아요. 오늘은 중국의 날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중국도 좀 많습니까 우리? 중국, 일본 많이 있죠. 아시아도 그렇지만 유럽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까 크리스마스도 좋은 일이에요. 사실 옛날에 크리스마스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의 균형을 맞춰서 크리스마스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또 연등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저는 놀이로서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놀아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세계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동현 선생님들이 외국어 공부들도 좀 하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어 공부가 그렇게 노년에 좋대요. 치매 예방에 최고래. 그러니까 내가 뭐 외국어 공부를 해 영어의 공부를 떨어버리고 다른 나라만 하세요. 그냥 스와힐리어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육아의 교사 또 공동체 교육의 교사 여러분들 우리 인류를 꿈꾸면서 합시다. 인류하고 같이 놀면서 합시다. 코로나만 풀려봐라. 같이 놀러 다닙시다. 네.